우리 몸은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변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데요. 단순한 노폐물 배출을 넘어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소변에 붉은 빛이 감돌 때 우리는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우리 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비뇨약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네, 소변의 역할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 몸의 시스템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혈액은 수많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폐에서는 산소를 공급받고 간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은 혈액은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으로 이동해서 산소와 대사에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하고 일종의 노폐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사사물을 해소하여 옵니다. 몸에 너무 많거나 버려야 할 성분들은 소변으로 녹여내 보내줍니다. 결국 간단히 말하면 소변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변을 살펴보면 신장 기능, 특정 물질 대사에 문제가 있는 유전병 등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혈뇨란 소변에 비정상적인 양의 적혈구가 섞여 나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만약 적혈구가 소변에 많이 존재한다면 소변 색깔이 선홍색이나 핑크색 또는 콜라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혈뇨가 있더라도 적혈구의 양이 많지 않는 경우는 소변이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현미경적 혈뇨라고 부릅니다. 소량의 혈뇨가 한 번 있다고 해서 꼭 이상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여성의 경우에서 일시적인 혈뇨가 생리나 감염, 운동 또는 외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혈뇨의 색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색에서부터 짙은 붉은색까지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출혈이 하부 요로계통이고 비교적 최근의 혈액일수록 선홍색을 띠고 신장과 같은 상부 요로계통에서 출혈이 있다면 오래된 출혈일수록 콜라색과 비슷한 갈색에 가깝게 나타납니다. 가끔은 파괴된 혈색소나 근육의 성분에 의해서도 소변의 색깔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소변 색깔은 갈색에 가깝게 보이기도 합니다. 드물지 않게 섭취한 음식물에 포함된 색소에 의해서도 혈뇨와 혼돈되는 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혈뇨라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 원인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혈뇨가 의심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감별해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좋고요.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연간 22만 명 가량의 환자들이 혈뇨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성이 55%로 조금 더 많고요. 절반가량은 40에서 60대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0에서 70 사이에 있는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있는데요. 조사자 중에 15% 정도가 혈뇨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 중 37%는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처를 한 분 중에서는 57%만 병원 진료를 받았고 4%는 약물만 구입했고 1%는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증상이 없을 때는 혈뇨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혈뇨도 아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요. 소변 색깔에 따라서 눈에 띄게 붉게 보이는 유관적 혈뇨, 그리고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만 확인되는 현미경적 혈뇨 혹은 잠혈로 분류하고요. 통증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혈뇨는 무증상 혈뇨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뇨가 보이는 타이밍에 따라서요, 배뇨 전반 혹은 후반에만 보이는 부분 혈뇨, 아니면 배뇨 시 전반적으로 혈뇨가 보이는
전혈뇨로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뇨의 종류에 따라서 원인이나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혈뇨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해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소변에 혈액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같은데요. 포함된 혈액의 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요관적 혈뇨는 혈액의 양이 많은 경우로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현미경적 혈뇨는 평소 요관으로 확인은 되지 않지만 검사 시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응급을 요하는 상황은 많지 않지만 전문적인 검사를 통한 구체적인 원인은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혈뇨의 원인은 200가지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특정 식품이나 약제 복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어느 부위에서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는데요. 특히 콩팥이나 방광에 생긴 염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을 비롯한 여러 개의 결석이 있는 경우에도 혈뇨가 발생할 수 있고요.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과도한 혈관 증식이 흔한 원인이고, 여성에서는 출혈성 방광염에 의한 원인이 흔합니다. 네, 젊은 연령일수록 운동 시 여러 개의 충격이나 감염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암과 같은 무거운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본다면 젊은 남성에서는 요로 결석이나 운동, 젊은 여성에서는 요로 감염이, 고령의 남성에서는 전립선 질환이나 종양, 고령의 여성에서는 사구체 질환이나 종양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무시하고 고루 많은 원인으로는 사구체 질환이 있습니다. 네, 유관적인 혈뇨가 있을 때는 대개 급하게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을 동반하게 되면 요로 결석이나 심한 혈뇨로 인한 혈종이 요관을 막아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이 없는 유관적 혈뇨는 암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관적 혈뇨는 혈뇨가 있을 당시 방광 내시경을 통한 검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미경적 혈뇨의 원인은 종양이나 결석이 미세하게 출혈을 만드는 경우도 많지만요. 대체로는 사구체 질환과 같은 신장의 내과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혈뇨의 원인은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증상의 동반 유무가 아주 중요한데요. 대체로 측복부 통증을 동반한 혈뇨는 요로 결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요관 결석이 원인이 되는데요. 결석이 있는 쪽의 옆구리 부위가 심하게 아프면서 혈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런 배뇨통과 함께 급박뇨나 절박뇨와 같은 배뇨 불편 증상이 혈뇨와 동반된다면 급성 방광염과 같은 요로 감염이나 방광 결석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통증이 없는 혈뇨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로서 통증이 없이 혈뇨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무시하기 쉬운데요. 이때는 암과 같은 무시무시한 질환의 신호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개 여러 개의 암, 즉 신장암이나 방광암은 혈뇨만 일시적으로 있다가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병이 많이 진행된 후 통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증상이 없고 일시적이더라도 반드시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뇨 중 어떤 시기에 혈뇨가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원인을 추정할 수도 있는데요. 배뇨 시작 시에 혈뇨가 보인다면 앞쪽 요도 부위의 염증이나 상처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배뇨 끝부분에서 혈뇨가 보인다면 후부 요도나 전립선, 방광 입구 부위에서 혈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뇨가 배뇨 시작에서 끝까지 전반적으로 보인다면 혈뇨의 원인이 방광
혹은 상부 요로기관인 신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드물지 않게 혈뇨가 있다가 별 조치를 하지 않는데도 혈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방광이나 신장의 암에 의한 혈뇨는 통증이나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장시간 방치한다면 무서운 질환을 방치함으로써 병을 키우게 됩니다. 네, 혈뇨가 있다면 혈뇨 당시에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색소가 많이 포함된 특별한 음식을 먹은 적은 없는지, 운동이나 활동을 과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고혈압이나 심장약을 먹는다면 무슨 약을 먹는지, 아니면 이 약들에 항혈전제나 항응고제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등을 머릿속에 정리 혹은 메모해두면 병원에서 진료받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관적 혈뇨가 있을 때 혈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혈뇨가 있을 시에 소변을 채취해서 병원 방문 시에 가져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변 검사를 할 때에도 아침 첫 소변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아침 첫 소변을 채취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깨끗한 용기에 아침 첫 소변을 채취해서 병원에 가져가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혈뇨 자체가 소변에 피가 섞이는 것인 만큼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소변 검사겠지요. 실제 소변 속에 적혈구가 존재하는지, 적혈구의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 외에도 염증은 동반되어 있지 않는지, 암세포와 같은 악성세포는 없는지, 단백질이나 당과 같은 화학적 성분의 이상은 없는지 등을 찾아보는데요. 실로 소변 속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추가적인 검사로는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에서부터 저장 후에 배설하는 방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배설성 요로 조영술이나 복부 초음파, 복부 CT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방광이나 요관은 소변이 저장되고 배설됨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 장기이기 때문에요. 영상 검사만으로는 정확히 종양이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방광 내시경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진단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요세포 검사를 통해서 소변에 암세포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세포 검사란 소변 속에 떠다니는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채집해서 살펴보는 검사인데요. 요세포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확실한 암의 근거가 되지만요. 요세포 검사에서 암세포가 없다고 해서 암이 있을 확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금붕어가 사는 연못에 물을 컵으로 떴을 때 금붕어가 그 속에 담겨 있다면 100% 연못에서 금붕어가 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 컵에 금붕어가 없다고 해서 그 연못에 금붕어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네, 방광 내시경은 지름이 약 6mm 정도 되는 내시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요도가 긴 남성 환자가 더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부드러운 연성 내시경을 사용함으로 해서요, 불편함이 많이 줄었고 또 기존 내시경으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없어져서 검사의 정확도도 높아지고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현미경적 혈뇨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나 의사 모두 많이 당혹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혈뇨를 유발하는 질환 이외에도 혈뇨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즉 심장 질환 등으로 해서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과 같은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추적 검사 시에 정해진 확실한 주기나 검사 방법은 없지만은요, 대개 수개월 주기로 요 침사 검사나 요 세포 검사, 신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개는 많이 지루하게 생각해서 지속적인 추적 검사를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혈뇨란 소변 속에 혈액이 섞여 있는 상태로 혈액 성분 중에서도 주로 적혈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백혈구가 많이 있다면 요로 감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혈구 양이 많아 육안으로도 붉은색이 띌 정도면 유관적 혈뇨, 그리고 육안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현미경적 혈뇨 혹은 요잠혈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합니다. 네, 요로 감염 중 특히 급성 방광염 시 혈뇨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 내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요, 방광이나 여러 개의 점막에 심한 염증성 변화를 일으키면 점막에 손상을 주어서 출혈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염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찾아내서 그 세균에 감수성이 있는 약물을 투여해서 요로 감염을 치료하면 되는데요. 대개의 경우 혈뇨도 좋아지게 되는데, 염증이 치료된 후에도 혈뇨가 지속된다면 종양과 같은 혈뇨의 다른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결석이 신장 내에서 이동이 없을 시에는 혈뇨나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신장 내 결석이 요관으로 이동하게 되면요, 결석이 요도 점막을 손상함으로 해서 심한 측복부의 통증과 함께 혈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광에 결석이 있을 때도 결석이 방광 점막에 손상을 일으킴으로 해서 배뇨장애와 함께 혈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혈뇨는 요관결석에서는 최충격파 세척술 혹은 요관경을 이용한 결석 제거술을 시행하고요, 방광결석에서는 내시경을 이용한 방광절석술을 시행함으로써 결석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혈뇨를 치료하게 됩니다. 네, 종양에서 나타난 혈뇨는 대개 유관적인 혈뇨로 나타나면서요, 통증이나 배뇨장애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뇨의 발생 시기도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나 방광의 종양에서도 유관적인 혈뇨가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일단 혈뇨가 확인되면 조기에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암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개 신장의 손상에 의한 혈뇨가 많은데요, 신장에 있는 옆구리 쪽에 충격을 받은 후에 유관적 혈뇨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의 좌상과 같은 가벼운 손상 시에는 절대안전과 같은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은요, 신혈관의 손상과 같은 중한 손상 시에는 동맥색전술과 같은 응급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신장의 파열과 같은 심각한 신손상으로 인한 생명 징후에도 영향을 준다면 응급 신절제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이나 요도 손상에 의한 방광 파열이나 요도의 파열이 있을 시에도 혈뇨가 있을 수 있고요, 이때도 응급 보건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나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정규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통증이나 배뇨 장애와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양이나 결석과 같은 긴급을 요하는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사구체 질환과 같은 신장의 내과적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암과 같은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도 이 자멸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뇨기계의 전반적인 검사를 선행해서 특이한 질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주기적인 추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혈뇨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요로 결석이 원인이었을 경우에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요로 결석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결석이 크게 자라지 않도록 주기적인 검사를 해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암이 원인이었을 경우 재발률이 높으므로 병원에서 주기적인 재발 검사나 치료 일정을 잘 따라야 합니다. 네, 바로 중단하기보다는 아스피린을 처방받은 순환기 내과 등의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뇨가 나오는 것 자체가 위험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응급한 위험이 되는 두 가지 원인은 첫 번째는 빈혈이 심할 때이고요, 두 번째는 혈뇨가 응고되어 소위 혈전이 소변 배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위험성보다가 순환기 내과적인 위험이 더 심하다면 자의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